코인 왕조입니다. 자, 제가 한번 곰곰이 진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라면 확률상 얼마나 될까라고 좀 계산을 해봤는데, 요즘 기사 보시면 엘살바도르 관련해가지고 지금 내용이 많이 나와 있죠. 얘네 때문에 시장 오른 거다. 머스크가 그때 토론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결국엔 요 이슈 때문에 갔는데, 요 이슈가 무산이 되면서 시장이 빠졌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차트 구조로 봤을 때 다르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가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 5,800만 원 자리는 이탈이 됐습니다. 그러면 메이저 애들은 좀 청산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조금 약간은 나눠져요. 뭐냐면은 어, 모든 코인을 다 던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이더리움을 정리했습니다. 하나 정리했어. 이더리움은 수익을 보고 정리했죠. 하락이 했음에도 수익은 났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원래 라인에서 상승을 추세하고 있던 라인에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할 자리에서 익절을 한 포인트인데, 결국에는 뭐 종가를 보고 정리는 했지만, 자,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결국엔 그러면 이제 얘네 때문에 올랐냐, 이거 법정 화폐 뭐 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랐다. 근데 그게 뭐 먹통이 되고 거래가 일시적으로 안 되면서 이렇게 하락이 됐다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즉, 지금으로 보면은 그냥 그동안 너무 조정 없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하락이 나왔을 뿐인데, 그냥 핑계거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은 그동안 말이 없다가 왜 지금 터뜨렸을까요? 예, 요렇게 터지기 직전에 분명히 뭔가 이제, 안 좋은 내용들도 이미 발견이 됐을 텐데, 요 내용을 이제 뿌렸던 시점이, 단기 고점이다라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보면은, 예, 꼭대기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좀 나는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굳이 요 시점에서 기사를 던졌을 이유가 있을까? 물론 이제 그게 뭐 얘네가 이제 기사 뭐 이렇게 쓴 것처럼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이제 요것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얘네 관련해가지고 뭐 대통령도 뭐 비트코인 막 샀다, 이런 얘기 하면서 좋은 얘기를 막 꺼내놓고 또 안 좋은 얘기도 막 꺼내놓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조금 전에 이제 36억 달러 강제 청산했다. 예, 먹통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요거에 대한 결국엔 데미지를 좀 봐야 되고, 최근에 오른 것도 얘네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어, 그냥 뉴스 소식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핑계거리를 만들었을 뿐이고, 충분히 지금은 조정을 받아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였죠? 이더리움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때 200만 원 자리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460, 470까지 갔다 왔는데, 470에서 밀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다. 그래서 별개 내용하고 필요 없어요. 내용을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예. 내용은 나는 약간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트를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아이고, 차트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지켜야 될 자리값, 자리값에 대한 손절만 좀 잡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뭘로 보고. 나는 그래서 어제 1차적인 스타트, 하락에 대한 스타트는 그게 아니었다.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 캐시 ABC를 좀 봤어요. 나는 요게 하락을 일단은 1차적으로 주도했다고 봐요. 우리 업비트 시장에서. 그 다음에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오히려 더 많은 기사들이 나왔죠. 근데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자꾸 본 게, 이번 주 그렇고 저번 주에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몰렸던 코인 중에 하나다. 얘가 나중에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그걸 떠나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수조 원이 몰렸어요. 수조 원이. 예, 엄청 많이 몰렸는데, 그때마다 계속 상승 시세가 나왔고, 결국엔 얘도 하락이 됐는데, 모든 거를 그냥 그쪽에 대한 뉴스거리로 내용을 만들어서 하락시켰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든 틀리든 그걸 떠나서 내가 지켜야 될 중심선만, 원칙만 지키면 됐지, 기사거리는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사거리가 뭐 야중에 뭐 비트코인이 다 없어진대요. 확정됐어.
그러면은 모를까. 그쵸?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기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대처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도 고점에 사지 말고 한두 개의 포트 메이저로 해놔서 올라갈 때 그냥 끌고 가자. 끌고 가서 이탈될 때 던지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보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다시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온 거 좋아요. 내려온 거 좋은데 거래가 굉장히 많이 크게 발생이 됐습니다. 자,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보시면 거래가 많이 발생됐죠. 장중에 얼마까지 내려갔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단기 흐름, 단기 지지선을 이탈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대량 거래로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저도 이제 밤에 봤는데 밤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아침에도 사실 6시 7시에도 봤을 때 계속 이제 밀린 상태였어요. 밀린 상태여서 약간 밑꼬리만 살짝 달린 상태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종가로 회복이 못해서 정리를 했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좀 빠져나왔고, 이제는 내용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럼 이 비트하고 이더의 흐름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놨다가, 특히 비트코인은 이제 올라가서 6천만원 회복시켜 놓고 굉장히 잘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또 요 사단이 났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메이저로 갈아탔는데 정리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 애들은 그냥 너무 높게 간 거 아니면,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정리해야 되겠죠. 예. 그냥 요렇게만 딱 보면은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대신에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하락이 그냥 발생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빠졌어. 저것 때문에 빠진 거야. 얘네가 이마디에서 빠진 거야. 나는 중요치 않다고 봐요. 예, 그런 거 다 얘기 듣고 할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기사거리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원칙 지키자. 내가 어제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 9월 달에 9월에는 원칙을 좀 갖고 하자라고 메인 화면에도 띄워드렸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었죠. 자, 달려들어도 돼요. 비트코인 막 6천만원 넘었을 때 이더리움 뭐 조정 받는데도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가서도 우리가 원칙은 지키자는 거죠. 원칙을.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회원님들하고도 지금 이제 코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메이저인데 메이저 하나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손실이 안 나고 이익절로 좀 정리가 돼서 다행이고요. 자,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각 코인별로 물론 이제 다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애들은 던지는 게 맞고, 근데 내가 메이저 샀는데 많이 못 갔어요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그냥 잡고 있으면 돼요. 홀딩하고 있으면 되겠죠. 어차피 많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많이 못 갔고 출렁이었다, 그런 거는 조금 더 봐도 되는데, 너무 높게 있다 메이저가, 그런 애들은 근데 무너졌다, 버려야죠. 팔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제가 보는 지금 관점은 이래요. 얼마까지 빠질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5,800만 원을 회복할 거냐가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이제 나왔는데 다행히도 전에 조정받았던 요 박스권 라인까지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 흐름이 완전히 이탈이 돼 버렸습니다. 400만 원 밑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나는 지금도 만들어졌다고 봐요. 뭐가 만들어졌냐? 업비트나 각종 거래소에 발생될 코인들, 안 좋은 코인들, 투자 유익 걸릴 애들하고 그 다음에 퇴출될 코인들하고 이미 난 다 정해졌다고 봐요. 근데 그 기사거리도 조만간 이제 뿌려지기 시작할 거다. 죄송합니다. 네, 뿌려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한 게, 자꾸 위에 있는 거 사지 마시고 꼭대기 가는 거 따라잡지 말고 한 부분이 요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못 간 걸 사자. 그럼 반등 나와서 눌리더라도 비슷한 자리에서는 팔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저만의 그냥 개인적인 시야고 판단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그냥 본 거기 때문에 저의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단기간에 이제 요 메이저 애들은 흐름이 좀 끊긴 것 같은데 또 개별적인 코인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시작되고 나서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얘네도 하락을 맞았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뎁이다. 하락 맞았습니다. 하락 맞았죠. 자, SV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맞았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락은 됐는데 다 애들이 똑같이 하락은 됐는데 개별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대량 거래량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외부 효과로 인해서 내 코인은 정상인데 외부로 인해서 밀렸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밀린 것 중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게 있고 안 터진 게 있습니다. 안 터진 애들은 빠른 반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별적인 코인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자,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도 반등 나올 때 나가세요. 반등 나올 때 이거 얼마까지 끌고 갈래요? 난 그거는 지금 장에서 옳지 않아요. 일단 메이저 흐름 끊겼습니다. 흐름 끊겼고 다시 개별장이 왔기 때문에 뭐 짧게 단타나 아니면 짧은 단기 뭐 요런 흐름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근데 그거마저도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왜? 위험해집니다. 지금 그 기사 나온 거 아시죠? 그 며칠 전에 우리 원래 9월 24일 날까지 너네 제출해라. 코인. 그쵸? 얘기했는데 17일로 땡겼어요. 예, 17일로 17일까지 내라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기간을 24일까지 두긴 했는데 가능하면 17일까지 내라. 결국에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참 이제 굉장히 압박 아닌 압박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요구가 되는 상황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요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데 중간중간에 자꾸 사건이 터지니까 불안한 거죠. 나는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이제 상승이 나올 거고 앞으로 계속 갈 거니까 그냥 가져가자.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더리움을 정리한 것도 마디 공략 때문에 접근을 한 거고 사실 그때 이제 390만 원에 들어가서 뭐 440, 450만 원까지도 가져가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때도 내가 거기 사지 말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밑에 있는 애들 뭐든지 다 좋은 포지션은 많아요. 좋은 내용들도 많아요. 이슈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에 안 좋은 이슈가 또 하나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나는 문제 엘살바도르도 요 관련해 가지고 1차적인 맛보기 하락세가 나왔다. 그 다음에는 정식적으로 공지를 해가지고 또 2차 하락을 만들어낼 핑계거리를 준비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이 많이 좀 잠겼어요. 요즘에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 잠깐 좀 내려왔는데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셨죠? 내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내가 8월 달부터 얘기했죠. 8월 초부터 조심하자. 우리 한 달 전부터 조심하고 한 달 전부터 비중 축소하고 코인 줄여놓고 다 세팅해놓자. 아이 그때 다 갔는데도 내 거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팔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팔아요가 아니고 원칙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네, 원칙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좀 주의를 해서 어 우리 큰 하락장 3개월 동안 겪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 구독자 수가 줄든 조회수가 많이 나오든 이제 그거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진짜 한 분 한 분께 진짜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진심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도 한번 진실성 있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번에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서도 다 복구가 됐습니다. 물론 전원이 다 복구된 건 아니지만 일부 회원님도 복구돼서 수익으로 됐고,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마이너스를 많이 감소시킨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다 뭐라 그랬죠? 현금화 하자, 지금 기회 줄 때 팔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원칙을 가지고, 원칙 나면 모르겠다, 없다,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요거는 내가 초창기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저녁에 있죠, 이따 오후에 실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준비 좀 잘하고 계시고, 너무 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마세요. 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고요. 항상 지지선이 붕괴되면 난 갖다 팔아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뉴스가 아무리 치명타가 나와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